새벽을 찢고 날아오르던 열대의 훈련기. 그중 한 기체 안에서 20살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숨조차 얼어붙던 새벽, 20명의 젊은이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향해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평안북도 깊은 산맥 사이에 자리한 북공군 비행후보생 훈련장. 이곳은 오랜 세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 왔다. 군복마저 바람에 바스락대며 소리를 낼 정도로 고요한 이곳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후보생들의 집단 구령 소리만 산을 울렸다. 그 중에서도 21살 청년 최명호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가장 뛰어난 조종 실력을 자랑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동경하던 그는 언젠가 진짜 조국의 하늘을 지켜보겠다는 꿈을 품고 입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군인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다. 훈련장은 숱한 규율과 감시 속에서 돌아갔다. 배급은 늘 부족했고 전투기라기엔 너무 낡아 기체에서 기름 냄새가 새어나오기 일쑤였다. 명호는 군기고에서 쪼그려 앉아 엔진 덮개를 닦으면서도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조종사의 모습이 맞나? 게다가 최근 평양에서는 강화된 충성 서약 교육이 내려오며 후보생들에 대한 통제가 더 강해졌다. 상부는 연일 남조선은 적이며 반드시 꺾어야 한다는 구호를 외우게 했지만 명호와 그의 동기들은 점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정작 그들 자신의 삶이 너무나 궁핍했고 눈을 굴리면 동료들 얼굴에서는 굶주림과 피로만 보였다. 그 가운데 명호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고향에서 보낸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가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져 더 이상 농사일을 못한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치료를 받을 돈이 없어 이웃에게 빌린 감자와 옥수수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명호는 그 편지를 수십 번이나 다시 읽었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훈련장에서 명호와 가장 친했던 동기는 박도훈, 그리고 늘 침착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던 김철수였다. 셋은 야간 경계 근무를 함께 도는 사이였고 서로의 속내까지 털어놓을 만큼 가까웠다. 어느 날 세 사람은 훈련장 외곽 초소에서 교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낡은 훈련기들이 어둠에 잠긴 채 세워져 있었다. 명호는 그 순간 묘한 생각이 스쳤다. 만약 저걸 몰고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 여겼지만 그 생각은 자꾸만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이제는 적을 향해 날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는 그저 살고 싶었다. 배고픔에서, 감시에서, 끝없는 사상교육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향에 남겨진 가족을 더는 바라지만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명호는 우연히 도훈과 둘만 남은 순간 그 생각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다. 너도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냐? 그냥 남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 도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훈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명호야, 사실 우리 동기들 절반은 그 생각 해봤다더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커다란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못 산다. 그 문장이 세 사람의 가슴 속에서 매일 조금씩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훈련장 저녁을 뒤흔드는 한 가지 소식이 모든 후보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상부에서 문제 인원으로 분류된 후보생 3명이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것이었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이들은 다시는 못 볼 것이다라는 말만 남겼다. 그 순간 명호는 깨달았다. 다음이 혹시 자기들 일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경납고 한편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온 한마디. 이대로는 정말 못 산다. 우리 떠나자. 탈출 계획이 입 밖으로 처음 흘러나온 그날 이후 명호와 도훈, 철수는 밤마다 훈련장, 외곽의 작은 창고에 모여 조용히 숨을 죽였다. 훈련장은 늘 사상교육의 구호가 울려 퍼졌고 누군가의 발걸음만 잘못 들려도 의심받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세 사람은 서로의 떨리는 숨결을 마주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했다. 열대의 훈련기를 남쪽 하늘로 띄우려면 기체 상태, 연료량, 출발 시간, 감시망의 허점까지 모두 파악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이 계획에 누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마음 맞는 후보생들에게 뜻을 전하자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굶주림과 혹독한 규율 속에서 지쳐 있었고 고향에 남겨둔 가족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쉽게 결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탈출은 곧 삶과 죽음의 경계였다. 실패하면 자신들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까지 화를 입는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후보생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고민을 거듭했다. 어느 날 명호는 도훈과 둘이 야간 정비를 마치고 경납고 앞을 지나고 있었다. 희미한 전등 아래에 세워진 훈련기들은 마치 오래된 짐승처럼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명호는 조용히 말했다. 도훈아, 진짜 가능할까? 우리가 열대를 동시에 띄운다는 게.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훈련기 날개를 쓸어내리듯 만지며 대답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세 사람은 기체 중 가장 상태가 양호한 열대를 선별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작은 정비를 반복했다. 하지만 연료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남쪽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30%는 더 필요했다. 그때 철수가 숨겨온 비밀을 털어놨다. 정비병 한 명이 조금씩 기름을 챙겨줄 수 있다더라. 장부 조작도 해준대. 도훈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위험을 감수해? 그 친구도 우리처럼 희망이 없는 거야. 체제에 실망한 지 오래래. 그래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감시병들의 근무 교대 시간, 순찰 간격, 경계 등의 회전 속도까지 모두 분석해야 했고 단 한 명의 반대자만 생겨도 계획은 무너진다. 그 불안감의 정점에는 오성국 후보생이 있었다. 그는 충성심이 강한 집안에서 자랐고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 작은 일도 보고하던 인물이었다. 명호는 성국이 무슨 말이라도 새나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며칠 뒤 성국이 명호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명호야, 너희가 뭘 준비하는지 알고 있다. 명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성국의 다음 한마디가 모든 예상을 깨뜨렸다. 나도 떠나고 싶다.
성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이 병으로 죽었고 집안에서도 더는 군의 특혜를 믿지 않는다고. 명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여기 있는 모두가 체제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우린 모두 같은 처지야. 그 말은 창고 안에 모인 후보생들의 마음속에 잔잔하면서도 강한 파동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에서 낯선 굉음이 들려왔다. 경비병들이 뛰어가며 외쳤다. 상부 점검조가 내려온다. 후보생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탈출 계획이 발각될 수도 있는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점검조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번지자 훈련장은 눈에 보이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후보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움직였고 감시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초소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명호와 도훈, 철수는 경납고 뒤편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들키면 끝이다. 철수의 말에 셋은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다. 점검조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훈련장 입구를 비추며 천천히 들어왔고 차량 문이 열리자 검은 외투를 입은 간부 2명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후보생 생활관이었다. 후보생들 대부분은 잔뜩 얼어붙은 채 침상 곁에 서 있었다. 간부들은 침상 및 개인 사물함, 심지어는 침구 사이까지 살피며 하나하나 조사를 진행했다. 명호는 그들의 동작을 지켜보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만약 숨겨둔 연료 관련 장부 조작이 들통이라도 난다면 그 즉시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게다가 이 시점에서 누군가 겁을 먹고 이탈하겠다고 나서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이었다. 후보생 전체가 서로를 믿고 있어야만 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검열이 길어질수록 후보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도훈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가 먼저 무너질지 모르겠다. 실제로 몇몇 후보생은 흐르는 땀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 이는 손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간부들은 생활관을 대충 훑은 뒤 특별 이상 없음이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이동했다.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순간 생활관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감시병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경납고 주변에서 정비 기록과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후보생들의 피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었다. 명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누군가 연료를 옮기던 자리가 들켰을 가능성이 있었다. 점검조는 즉시 경납고로 향했고 후보생들은 따라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때 창호가 명호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이라도 포기할까? 발각되면 가족까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전부였다. 명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 역시 그 공포를 제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포기하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 발각만 안 되면 아직 기회는 있어. 그 말은 두려움으로 굳어있던 후보생들의 마음에 다시 작은 불씨를 지폈다. 모두가 한 사람씩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결심이 깃들기 시작했다. 검열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이 긴장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깨달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훈련장은 더욱 조용해졌고 점검조의 움직임도 줄어들었다. 철수는 창문 너머로 어둠 속의 경납고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내일 새벽까지는 연료 흔적을 지울 수도 있을 거야.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기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전달했다. 우린 끝까지 간다. 무너지지 말자. 그날 밤 후보생 20명은 창고 안에 다시 모였다. 모두의 눈빛은 처음 계획을 논의하던 그날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명호는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여러분, 내일 새벽이다. 내일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창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보다 완고했던 성구까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우리가 모두 간다면 그게 곧 우리의 길이지. 마침내 20명의 후보생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결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 어둠을 가르며 열대의 훈련기를 남쪽 하늘로 띄울 준비를 시작했다. 새벽 3시 훈련장은 숨조차 얼어붙을 만큼 고요했다. 후보생 20명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등을 스치며 경납고로 향했다. 하늘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바람 한 줄기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의 숨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이상하게도 묘한 힘이 서려 있었다. 명호는 가장 앞에서 무전기를 손에 쥐고 동기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굳은 결심이 담긴 눈빛,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럼에도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또렷이 비쳤다. 오늘 실패하면 모두 끝이었다. 그러나 성공한다면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자유라는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납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어둠 속에서 줄지어 서 있는 열대의 훈련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기체들이었지만 후보생들의 손을 거치며 가능한 한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명호는 기체 번호 3번을 맡았다. 도훈은 1번, 철수는 2번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오늘의 모든 행동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긴장에 몸을 낮추었다. 감시병이라도 등장한다면 계획은 즉시 무너진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뜻밖에도 정비병 준혁이었다. 연료를 은밀히 도와주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조용히 말했다. 점검조가 다시 경납고로 올 수 있어요. 빨리 떠나야 합니다. 명호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준혁은 미소도 지어 보이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꼭 살아서 가세요. 후보생들은 일제히 조종석에 탑승했다. 좁은 계기판, 떨리는 레버, 손바닥 가득한 땀. 명호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시동 스위치를 돌렸다. 오래된 엔진은 처음엔 요란한 소리만 냈지만 몇 초 뒤 천천히 회전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기체 엔진음이 겹쳐 울려 퍼지자 명호의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정말 간다. 지금 우리가 하늘을 가르는 거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활주로 끝에는 감시 초소가 있었고 기체가 움직이면 바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수가 세운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과감했다. 활주로 조명 스위치를 끄는 순간 동시에 전 기체 이륙이다. 감시병이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상승 고도에 올라야 해. 문제는 조명실까지 접근하는 것이었고
그 임무를 맡은 이는 담력 있는 창호였다. 그는 조명실로 향하던 도중 명호에게 속삭였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넌 꼭 가라. 명호는 고개를 크게 저었다. 우린 함께 간다. 누구 하나 버리고 가지 않아. 몇 분 뒤 창호는 성공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활주로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훈련장을 뒤덮자 감시초소에서 어리둥절한 소란이 일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도훈의 목소리가 무전기에 울렸다. 전 기체 이륙 준비 완료.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간다. 명호는 레버를 앞으로 밀었다. 훈련기가 가속하며 활주로를 비집고 나아갔다. 낡은 기체는 흔들렸지만 명호는 두 손으로 조종간을 꽉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체가 지면을 떴다. 순간 명호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삶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명호의 기체가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마치 온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듯 했다. 차갑던 새벽 공기는 이제 그를 감싸는 해방의 바람처럼 느껴졌고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훈련장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이어서 도훈의 1번기, 철수의 2번기, 그리고 나머지 후보생들의 기체가 차례대로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다. 어둠 속에서 10대의 훈련기가 하나의 비자 편대를 이루며 남쪽을 향해 가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웅장한 드라마 같았다. 명호는 무전기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잘하고 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러나 비행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북측 감시망의 탐지 범위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무전기에서는 후보생들의 숨소리가 가쁘게 들려왔다. 바람은 강했고 기체는 낡아서 진동이 심해 레버가 손에서 미끄러질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도 언제라도 상부가 요격기를 출격시킬 수 있었다. 그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마다 명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그러던 중 무전기에서 성국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3번기, 기체 오른쪽 날개가 떨린다. 구조적 손상일 수도 있다. 명호는 즉시 기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세를 조정했다. 손가락이 굳어갈 만큼 긴장됐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담담했다. 성구가 힘 빼지 마.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다. 끝까지 버티자. 성국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대답했다. 그래, 같이 가자. 편대는 구름 아래로 내려앉으며 레이더 피탐을 최소화했다. 도훈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경로대로 움직인 덕분에 그들은 감시망의 빈틈을 정확히 통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연료였다. 남쪽까지 가기엔 계산보다 소모량이 많았다. 특히 후미의 두 기체는 거의 경고등이 들어올 수준이었다. 그때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연료 부족한 기체는 내가 앞에서 바람 갈라줄게. 조금이라도 소모 줄일 수 있어. 명호는 단호히 외쳤다. 혼자 부담하지 마. 우리 모두가 너와 똑같이 위험해. 그러자 철수는 드물게 웃으며 말했다. 명호야, 넌 늘 우리를 위해 앞장섰잖아. 이번엔 내가 해야지. 동기들은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내놓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속도를 줄여 편대를 맞추고 누군가는 바람 방향을 체크하며 안내했다. 탈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서로를 의심하던 후보생들이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의지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남쪽 항로 진입까지 40km 남았다. 순간 기체 안에 웅성거리는 감탄과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위기가 남아 있었다. 북측 지상 레이더가 갑자기 기체들을 감지한 듯 경보음이 잡힌 것이다. 도훈이 빠르게 외쳤다. 고도 낮춰. 지형 따라 날아야 해. 후보생들은 즉각 고도를 내리며 산 능선을 따라붙었다. 낡은 엔진은 비명을 지르듯 요동쳤다. 명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기체를 조종했다. 그리고 몇 분 뒤 무전기에서 숨이 멎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쪽 관제권 진입했다. 성공이다. 그 순간 명호의 눈앞이 흐려졌다. 도훈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가 살았다. 진짜 살았다. 성국도 흐느끼는 목소리로 답했다. 모두 미안했다. 너희를 의심했던 거 모두 용서해줘. 편대는 서로의 생존을 축하하듯 남쪽 하늘 위에서 조용히 속도를 늦추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는 청년들이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남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남쪽 관제권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순간 명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듯 떨림이 밀려왔다. 기체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또렷했다. 이제 자신들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이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느껴졌다. 어둠 너머에서 새벽빛이 서서히 번져나오며 기체 표면을 부드럽게 감쌌다. 마치 오랫동안 절망 속을 날아온 청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듯한 빛이었다. 명호는 무전기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모두 정말 잘 버텼다. 이제 마지막까지 간다. 그 말과 함께 동기들의 숨 섞인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남쪽 관제소는 즉시 이들의 동선을 파악해 안전한 착륙을 유도했다. 후보생들은 긴장 속에서도 정확한 조작을 수행했고 열대의 낡은 훈련기는 하나씩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바퀴가 지면을 터치하는 순간 명호는 벼락처럼 몰려오는 감정에 숨을 삼켰다. 모두 살아남았다. 그는 조종석 안에서 고개를 숙여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조금 뒤 남쪽 관계자들과 구급 요원들이 달려와 그들을 보호막처럼 둘러쌌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호받게 됩니다. 안전요원의 이 한마디는 추위와 배고픔, 공포 속을 견뎌온 청년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스며들었다. 후보생들은 임시보호시설에서 철저한 검사를 받았고 따뜻한 식사와 담요를 제공받았다. 작은 온기에도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도훈은 명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명호야, 드디어 살았다. 철수 역시 손을 떨며 말했다. 이젠 누구도 우릴 얽매지 못해.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뒤 20명의 후보생은 작은 회의실에 다시 모였다. 명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서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자 창호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난 너무 두려웠어. 그래도 끝까지 함께 가줘서 고마워. 명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구도 잘못한 사람 없어. 우린 모두 살아남으려고 싸운 거야.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용서했다. 시간이 흐르자 후보생들은 남쪽에서 각자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일부는 항공 관련 교육을 다시 받았고, 일부는 정비사나 안전요원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철수는 남쪽 공항에서 정비 교육을 받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도훈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두려움을 치유해 나갔다. 창호는 한 중학교에서 안전교육 강사로 일하며 청소년들에게 진짜 용기란 서로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되뇌었다. 명호는 조종사의 꿈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 그는 항공기 조종 교육 과정을 다시 밟으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다. 20명은 가끔씩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누었다. 우린 이제 자유로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누군가 그 말을 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어느 날 밤, 명호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새벽, 서로 손을 놓지 않았던 순간들, 그리고 끝내 이어진 화해와 용서.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별빛 아래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끝내 하늘을 건너왔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